조건 어느 게 더 높은 거예요? 오. 이게 환자분이 이제 33살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작년 10월경에 처음 이제 수술을 생각하고 오셨다가 당뇨를 그때 진단 받으신 거예요? 네, 당연히 그때 네, 왔어요.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케톤산증으로 한번 응급실 들어올 정도로. 네, 갑자기. 그리고 지금 이제 인슐린도 맞고 계시고 먹는 약도 드시고 계시고. 네. 그래도 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이제는 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시 오셔서 네. 상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그래도 지금 뭐 수술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네. 당화혈세스도 뭐 다행히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범위 들어와 있고 하셔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제 좀 전에 질문 드렸더니만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 위절제, 뭐 우회술, 12지장 우회술, 뭐 이런 등등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본인한테 어떤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드렸는데 수술을 오래 하고 그 장기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서 저도 그 비교적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환자분들한테는 좀 다양한 수술 옵션에 대한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뭐 그냥 워낙 우리 오래전에도 또 위밴드가 성행하던 시절에는 모두 위밴드만 네. 또 최근에 이제 뭐 위절제가 조금 이제 뭐 소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뭐 위절제만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게 제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환자분께는 그냥 루아이 타입의 클래식한 위우회술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위우회술의 제일 큰 단점이 이제 남은 위에 내시경 진입이 안 돼서 정기적인 위암 검진이 어렵다는 사실 분명히 그거 하나만 네. 환자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비만 지수 45 정도에 조금 이제 당뇨가 좀 일찍 뭐 네. 젊은 나이에 발견하신 건 사실이고 맞아요. 또 진행도 굉장히 좀 빠르고 하시기 때문에 당장의 완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혹여나 당이 좀 다시 재발을 하더라도 그 재발 확률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우회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헌들을 잘 검색을 해보면 결과를 그냥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쪽에 들어가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제 당뇨가 발병한 초기에는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위절제나 우회수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 그러나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 때 재발 확률로 따지면 분명히 우회술이 유의하게 낮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환자분이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정황상 네. 비만도가 그래도 높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저희들 수술하는 환자들의 평균 비만 지수가 요즘 한 뭐 39, 40 정도인데 비만 지수 네. 그러니까 45 정도면 좀 높은 편인 네. 것도 사실. 그래서 체중 감량도 감안하고 아직 나이가 좀 더 많이 어리신 것도 감안했을 경우에 조금 더 완치 쪽에 큰 무게를 두고 우회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술하러 오셨다가 많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가족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본인이 이제 남아있는 위에 내시경 진입에 의해서 위암 검진하는 거에 너무 난 부담스럽다 안 된다는 사실이. 근데 저는 네네네네. 궁금한 게 지금 네. 저한테는 펜 좀 쓸게요. 네네네. 위소매술이 낫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위 우회술이. 위 우회술이 네네네. 낫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네. 위암 검진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은 검진을 하자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 내시경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새로 만든 길을 따라서 거꾸로 12장을 타고 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검진이라는 개념은 쉽게 매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남은 일을 검진할 방법은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남은 일은 예. 내시경을 할 수는 있지만 검진 목적으로 매년 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약간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네. CT 촬영이나 뭐 이런 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CT 촬영으로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국가에서 성인 40세가 넘어가면 뭐 1년 또는 2년 한 번씩 정기적인 내시경을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내시경을 하게 되면 암이 초기일 때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위를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이제 그 부분만 도려내는 이제 위 뭐 점막하 절개술 또 뭐 위 점막 절제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완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암이 CT에 보일 정도면 되게 2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미 위벽을 두껍게 암이 이제 침범하면서 그때쯤 돼야지 CT에서 위벽이 두꺼워진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CT로는 검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네. 위우회술로 하면 네네네. 저는 이걸 하는 목적이 네. 당뇨도 있지만 저의 네.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네네네네. 저의 행복 추구권이 되게 네네네네. 저의 이 목적은 거의 네. 90%거든요. 네네.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위소매술이랑 위우회술이랑 했을 때 행복 추구권은 어느 게 더 높은 거예요? 오. 이게 제가 어디 학회를 다녀오거나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약간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제가 글로 쓸 때 보면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오랜 기간 이제 이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 자꾸 드린 이유이기도 한데, 위절제와 우회수를 1대1로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지만, 좀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우회술 쪽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절제는 위가 좁고 길어진 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특히나 이런 한식 베이스의 음식들이 제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랜 하면서 좀 어렵고 아니 근데 환자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체형도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당뇨도 다 좋아지고 약도 다 끊고 혈압도 다 좋아졌는데 다시 옛날처럼 먹고 싶다라는 드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우회술은 조금 더 식사하는 게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우회술 쪽이 높은 편이에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과적인 합병증, 수술 자체의 구조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따진다면 우회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철분 부족에 의한 빈혈 문제, 간헐적인 덤핑 문제로 환자들 굉장히 좀 불편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우회술 쪽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은 거는 부정할 수 없고, 그걸 제가 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화하지 못했으나 삶의 질 분석 연구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수술 전에 삶의 질이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비교를 하는 거를 합해야지만 올바른 삶의 질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삶의 질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요 작은 진료실 공간 속에서 오랜 기간 환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은 피드백으로 봤을 때는 우회술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죠. 왜냐면 체중 감량도 조금 더 많은 편. 그다음에 뭐 한 10kg 차이를 할지라도 그 낮아진 체중을 유지하기도 조금 더 편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아침은 좀 어렵지만 저녁은 뭐 가끔 일반인과 차이 없이 식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꼭 한번 영상에 담고 싶었던 내용인데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좋은 질문에서 감사합니다. 네네.